11월 15일이죠. 네. 오후 16시 10분경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하고 아랫집 그 이웃 간에 층간 소음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려가 가지고 흉기 들렀죠. 그렇죠. 네. 예. 40대가 60대 가족 쪽에 이제 내려가서 흉기 휘둘렀는데 그 당시에 흉기 휘두를 때 그 현장에 지키고 있던 게 경찰인데 여경이에요. 네. 물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경 남경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맞죠. 똑같이 경찰이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여경 남경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 그런. 네. 네. 자, 그 흉기 공격해서 목을 공격해가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죠. 이거는 급소 공격한 건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칼로 지금 목을 공격을 한 네. 건데. 그 상황에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도망갔죠. 네. 본인은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밑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내려갔다는데 그건 네. 거두절미하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도주입니다. 전 도주입니다. 그건. 경찰관은 어떤 경우라도 위험이 목전에 닥쳐 있을 때 경찰관이 몸 바쳐서 달려들어야 되지. 그게 경찰이에요. 그러라고 경찰 만드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걔 뭐 그 밑에 내려가서 신고하려고 급하게 지원받으려고 내려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상처가 이제 난 상황이니까 이제 구호 조치가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호 조치는 그럼 지가 지 몸으로 거기서 보호 조치를 해. 더 이상 공격 못하게 하는 게 보호 조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아쉬운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입건 해야 돼요, 이건. 지금 고의로 직무를 해태하고 피한 정황이 저는 뚜렷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만약 지휘관이라면 일단 형사입건 할 것 같아요. 직무유기로. 그리고 이거 경찰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조금 네, 안- 경찰 하면 안 돼요. 경찰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조직 진짜 칼 맞아가면서 그 조직 폭력배 잡고 회칼 앞에서 몸 바치는 형사들 이런 사람들 전체 경찰 조직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안타까웠던 게 좀 아쉬웠던 게 이렇게 이제 해명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PTSD 약간 증상처럼 이제 피를 보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럼 하는데 경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 좀 이제 좀 다르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현장에서 있으면 국민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라고 해서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그런 장면에 굉장히 어떤 뭐 외상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지금 이런 현 시태에서 그런 거를 좀 약간 그렇게 해명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나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후 여할망론하고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얘네들 뭐 대기 발령 해놓고 경찰청장이 뒤늦게 이 남동 경찰서 아니 노년 경찰서장 그 경찰서장 직위 해제한 상태에서 얘네 둘을 지금 현장 출동했던 남자 경찰 하나 여자 경찰 하나 두 사람을 이제 대기 발령 상태에 두고 감찰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게 감찰 조사감일까요? 나는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형사입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남자 경찰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고 밖에서 얘기하고 있던 중에 현관문이 닫혀서 못 들어왔다고 쳐요. 뭐 그래도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현장에서 공격하는 현장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자 경찰관 이 경찰관은 내가 볼 때 경찰로서의 자격도 없고요. 잘못 뽑았어요. 그 제대로 배워 처먹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로서의 소명을 스스로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직무유기한 겁니다. 형사입건 해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경찰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진짜 우라같이 밀어가지고 정말 우라같이 밀더라고. 나 이거 보면서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얘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그 이제 어머니가 공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예. 때 그 따님이 같이 이제 거기는 어머니랑 따님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따님이 직접 손으로 흉기를 이렇게 막 막으면서 엄마가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했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뛰쳐나갔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거기에다가 지는 어찌됐건 장구라고 할 수 있는 수갑도 갖추고 있고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행위니까 막말로 권총 차고 있으면 총이라도 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칼을 휘두르는 정도면 예, 총을 쏘든지 발포할 대의건을 수 있죠. 쏘든지 안 되면 그것도 없으면 주변에 있는 집기류라도 잡아서 던지고 지가 제압하려고 하는 게 경찰로서의 소명이에요. 완전히 어디서 더럽게 배워 쳐먹어가지고 말이야. 지가 회사원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저도 좀 창피해요. 국립중앙경찰학교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수였었는데 어떻게 가르치길래? 얘네들 사고방식이 어떻길래 순경인 거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어떻길래 그 위험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를 1번 덕목으로 하는 경찰관이 몸바쳐서 하라는 거예요. 경찰은. 내가 대신 칼 맞는 게 맞아요. 쉬운 일 아니지만요. 그 정도의 정신 어떤 상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워 처먹었길래 현장에서 도망갈 생각을 해요. 그건 도망이지 그게 무슨 지원 요청입니까? 누가 봐도 도망이지. 얘는 형사에 꺼내야 돼요. 직무유기로. 예, 화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경찰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이 지금 경찰관 들어오는 친구들이 회사원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은 회사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경찰을 투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직무에 종사한다 소리 안 하고 투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몸 던지는 거를. 예. 달라야 되거든요, 경찰은. 근데 정말 이제 화가 나고 나 이 사건 보면서 뭐 경찰청장까지 사과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경찰청장 청장이 뭐 그렇습니다. 뭐 서장 다음에 직라인이 인천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되겠죠. 3단계 라인이지만 심한 경우라면 막말로 경찰청장도 이거 어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위정자에 따라서 임명권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 지금 그만두고 나가시오 하고 저 옷 뺏겨도 할 말 없어요. 이거. 그렇죠.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참 너무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요. 제가 뭐 라스에도 얘기했지만 참 저는 옆구리 칼 맞아가면서 진짜 경찰 해봤는데 너무하더라고. 이건 정말 너무하더라고.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번 사건 보면서 그동안 후배들이 하던 얘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지들이 회사원인 줄 안다고. 땡가면 집에 가려고 그러고 근무 시간 1분만 넘어서 저 민원인 오면 다음 주한테 넘기라고 그러고 지가 상대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고소장 내려가면 저 고소장 낸 사람한테 소명자료 다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그거 저 거저 먹으려고 덤비고 내 이런 잡다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겠지. 일부겠지. 극히 일부겠지. 정말 일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자유했는데 요즘에 하는 짓들이 톡톡톡톡 드러나는데 아주 박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슨 이유로든 하여튼 이제 국민의 어떤 생명을 적절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뭐 대신 칼 맞고 뭐 대신 뭐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 그게 절대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닥쳤으면 그 임무에 충실을 좀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100번 양보해도 적어도 현장에는 있었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그 현장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건 간에 무전을 해도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거기서 이탈하면 그럼 그 어떻게 피해자는 하냐 누굴 말이에요. 믿어요? 네. 누구한테 의존하고? 그러니까요. 경찰이라고 와서 제복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준 제복 입고 장착하고 와서 서 있어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얘는 내가 진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막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봤더니 뭐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서 목에서 뭐 피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래서 그 장면 그 뒤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얘는 뽑을 때 잘못 뽑은 애예요. 이런 애를 어떻게 뽑았어 이게? 문제가 있는 애인데 얘는 처음부터. 이거 선발 단계에서부터 이거 다시 돌아다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이 경찰 이거 지금 특히 이제 여경 관련돼서 지금 모집하고 선발하는 거 이 제도 전반적으로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뭐 여경뿐만 아니고 이제 뭐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포괄하면 다 네, 마찬가지죠. 다 포괄해서. 뭐 하긴 뭐 남자 경찰관도 저따위 짓을 안 하리라는 법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마인드가 사명감이 없다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죠? 중요한 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를 잘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이거를 자질상 적절했느냐의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좀 스크리닝 잘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처리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여경, 이제 편의상 여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경의 체력 검증 이제 선발할 때 그게 좀 남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똑같이 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체력 검사.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경찰청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게 2025년도부터는 이제 뭐 일단 뭐 경대생이나 경찰대생이나 간부생 모집할 때부터 이제 동등한 어떤 그 어떤 체력 그 시험 검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까지 갈 이유도 없다고 봐요. 당장 해야 되고. 그래 체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지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10번, 100번 전부 그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죠. 적어도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는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두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그 살벌한 그 범죄 현장판에서 순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아니, 이제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경찰의 존립 목적, 거기에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것도 없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을 팽개치고 지는 내려갔잖아요. 그게 지원을 하려고, 지 말대로 지원 요구하러 갔다고 치더라도, 구조 요청하러 갔다고 치더라도,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지는 도주한 거예요. 왜냐면 상황이 또 종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칼을 들이밀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미 찔렀고. 찌르고. 공격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그걸 제지하는 게 경찰의 목적, 존립 목적인데, 생명을 보호하는 게, 거기서 무슨 구조 요청하려고 갔다, 지원 요청하려고 내려갔다, 현장을 뜬 거를 그렇게 말 같지도 않는 그 변명하면 안 돼요. 나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저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맞아요.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경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주 조직 개망신 시키고 말이에요. 아유, 창피합니다, 창피해.